안녕하십니까. 부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수도입니다. 바다, 해양에 관해서라면 무엇이건 가장 앞서 있고 또 대표적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실국장님들을 모시고 들어보는 부산의 비전. 오늘은 해양 수도 부산의 미래를 담금질하는데 여념이 없는 박종주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재 수립 중인 해양산업 육성 계획, 종합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 각국이 남북극에 대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듯이 인류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5위 항만 도시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 도시인 부산은 여기에 착안해서 작년 9월에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나서 올해 그 해양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양산업연구원,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종합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해운이라든지 해양, 항만, 선박기자재, 조선, 물류, 각 해양의 각 분야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우리 시의 계획이 될 것이고, 이 계획이 되면 우리 부산의 발전만이 아니고 해양 시대에 우리나라 경쟁력을 이끄는 그 교두보가 부산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부산 신항 건설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동북아 물류 거점을 향한 큰 발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또 물동량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예, 그 현재 신항은 잘 아시다시피 2015년까지 30선석을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중 18선석이 건설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7선석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나머지 5선석은 물동량 추이를 보고 하겠다고 중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신항의 경쟁력을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서 전심을 추진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추세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그 파워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우리 물동량이 전국의 물동량이 특히 신항의 물동량이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신항 건설의 가속화라든지 유류 중개기라든지 수리 조선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종합적인 것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만만 있다고 해서 항만 물류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항만 물류 산업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계신데요.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 부산에 말씀드리기 쉽게 말하면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외로 그 배를 수리하는 수리조선 단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리조선 분야도 지금 그게 부가가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들어온 배들이 거기서 즉시 수리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수리조선 단지 건설을 갖다가 2015년까지 남큰 그 신항 배후부지에다가 건설하게 됩니다. 선박들의 기름을 공부하는 유류 중개기지도 2015년까지 신항에 건설을 하게 됩니다. 또 국제 선용품 센터, 그러니까 선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들 이런 게 제때 공급이 되고 원활하게 사고 팔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 선용품 센터도 2012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해운거래소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입안을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추진할 상황입니다만, 현재 그 보시면 주가라든지 각종 금융 선물이라든지 해물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금융 분야의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선박의 거래라든지 선박 금융 이런 걸 독자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등 이 신항 건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그 짜임새가 많이 갖춰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그래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부산은 바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다를 무대로 한 과학기술 산업, 이른바 MT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바다, 여러분들이 그 기장에 다시마를 가지고 각종 이 소화기 계통을 치료한다든지 변비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약품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미역, 다시마 등 각종 바다에 생산되는 해조물을 가지고 고기능성, 친환경성 이런 부분으로 간다는 고부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학에 있는 기능과 우리 연구소 기능, 시가
합작을 해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1월이죠. 국립해양박물관이 착공을 했는데요. 이처럼 시민들이 바다와 그리고 또 해양 문화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예, 계획은 현재 그 해양박물관은 우리 부산에 건립되지만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추진하지만은 사실은 부산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시할 전시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앙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우리 시보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통해서 그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해양 분야의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은 그 기증자들에 대한 또는 소유는 자기가 하면서 그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는 그런 상황을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우리 부산의 명실상부한 해양모험을 가질 수 있도록 작품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을 한 지도 1년 6개월여가 됐습니다. 동북아를 대표하는 수산 물류 무역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청사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은 동남아 아니라 세계에서의 최고 첨단 시설입니다. 우리 부산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와서 그걸 파는 것이었지만 앞으로의 수산 분야의 경쟁은 그걸 가공하고 새로운 분야를 추가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그런 식품 산업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고기를 잡는 부분이 적지만은 많이 우리 그 연근해라든지 아니면 원양물까지 많은 수산물을 가져다 고기능성 고부가 식품으로 가능한 그 센터워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단지 수출단지 선진화단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그 원료를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세금을 물지 않고 거기서 가공해 가지고 세금 없이 바로 수출하는 아주 그런 경쟁력을 가진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산의 수산물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밸리 수산식품 푸드밸리 조성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수산 해양 도시의 원조답게 제대로 그 부가치를 내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 어려웠습니다만은 삶의 경쟁을 높이는데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펼쳐주신 청사진이 잘 추진이 되어서 명실상부 부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를 대표하는 해양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